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는 안 팔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급등주 투자주의보 26% 치솟다 삽시간에 와르르 개미 눈물 쌓인 예스24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내립되는 외국인 SK하이닉스는 매도세 끊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삼성전자의 매도를 7조 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틀간 순매수를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근데 1696억 원 같은 반도체 섹터도 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연구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서승현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PBR 1배 미만 구간 대비해서는 투자자들이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요 1배가 10만원 수준이에요. 99,900원, 10만원 정도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10만원 이하로는 크게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자, 요게 저희 어제 서울경제TV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누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저 이제 현생에선 이러고 살아요. 현생에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WSTS는 반도체 성장률을 상향시켰습니다. 내년도 긍정적. 이상하다. 지금까지 안 좋다고 얘기만 나왔는데 이거 왜 내년에 긍정적이라고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외국인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일수는 비슷한데 낙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2거래일 정도 급락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PBR 1배 하단에 빨리 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매력적인 구간에 빨리 도달을 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어제 73,000원 부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닿으면서 바로 반등이 73,100원, 200원 정도만 가면 바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긴 한데 오늘이 문제긴 해요. 오늘이 문제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워낙에 테이퍼링 우려를 빼버렸기 때문에 장 막판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 부분은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잦아들었다가 되서리를 괜히 맞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업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가 있는데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높여 잡았고 업황 둔화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 스탠스를 줬어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요즘에 수집하고 있는 정보로는 D램 수요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채굴 관련 수요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상화폐를 지금 채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다음 CPU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D램이 지금 성능이 좋아야 된다. 램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업계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지금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약간 루머 비슷한, 시장에서 업계에선 지라시 비슷한, 혹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좀 기사화가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화가 된다면 D램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화폐나 가상화폐를 채굴해야 되는데 D램이 굉장히 좋게 쓰인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그렇게 되면서 D램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급등주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급등주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 있구나. 26% 치솟다 삽시간에 와르르 개미 눈물 쌓인 X24 주식인데 이거 보세요. 16,000원짜리가 갑자기 그냥 쏴버립니다. 화성 갈 거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위로 쏴요. 막 움직이다 갑자기 훅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에 피앤수 소리 돌았어요. 네이버에 피앤수 소리 돌니까 확 급등을 했다가, 왜냐면은 카페24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지금 뭐 막 하다가 갑자기 네이버에서 아니라고 얘기 나오고 예스24에서 아니라고 이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풍문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아시아경제 등 해명 공시 검토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한하거나 인수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예스24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락이 출회가 됐고요. 결국에는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밝혀졌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주식을 할 때 급등주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진짜 호재인 경우도 있어요. 진짜 호재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풍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풍문에 의해서 지금 공시가 들어가면은 확인 공시가 들어갔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때려버리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 확률이 희박합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급등주 따라잡기에서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급등주에서 내가 먹고 나올 그리고 손실할 이 선을 명확하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려갈 때도 이거 내가 손절 라인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 깜짝하면 VI 걸립니다. 다 던져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거를 빨리 정보를 나보다 1분, 2분이라도 빨리 하는데 1분, 2분 사이에 주식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5%씩, 10%씩 올라가는데 바로 VI 걸려버리는데 자 그리고 순간 판단력이 차이가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야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조금만 더 5%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10% 올라가면 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급락해 있어요. 자금력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절 라인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한 마이너스 5%에서 팔아야지라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여도 누군가가 엄청난 물량을 던져버리거나 엄청난 물량을 사버리면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팔고 싶은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지금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단독 특징주 저도 같은 업계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독 특징주 이사 이후에 기사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중하게 진위 여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기사가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그리고 IB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확실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쓴 거거든요. 그렇다더라고 카더라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도 분명히 이 기자분도 취재를 했고 정확한 어떤 들은 얘기가 소스가 있어가지고 취재원이 있어서 이거를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양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타격이 컸던 피해가 컸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기자가 어떠한 의도나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는 뭐 기레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간이 큰 이거 딱 걸릴 건데 만약에 한번 금감원에서 조사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단독 특징주라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S24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단독이라고 썼는데 양사에서 부인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기자가 이것까지 의도하고 쓴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진위 여부 파악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주식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꼭 안 사셔도 여기 적어놨잖아요. 살만한 주식들은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